자, 신금과 다른 천간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신금 간목 앞에서 했죠. 자, 간목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죠. 신금이 강하면 괜찮은데 약하면 그럴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큰 재물이기 때문에 좋아하긴 하겠죠. 근데 다만 내가 신금 입장에서 이 큰 재물 간목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그건 별개라고 그랬죠. 신금이 신강하면은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간목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신금은 간목을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건 뭐냐면, 왜 좋아하냐면 신금은 매금시키는, 금을 묻히게 하는 무토가 오면은, 넓은 터가 오면은 산에서 우리가 기금속 잊어버리면 찾기 힘들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이 터가 많아지면 금이 묻히기 쉽기 때문에 그거를 억제하는 게 뭐예요? 목극토로 간목이 무토를 극제를 하죠. 목극토로. 그렇기 때문에 신금은 자기가 땅에 의해서 묻힐 것을 막아주는 간목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간목에 대한 통제성은 통제할 수 있는지는 그거는 전체적인 사주 구조로 봐야 된다. 일반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극자에 막아주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안정이 된다. 단 신금이 간목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죠. 자, 신금이 간목을 너무 큰 목이라서 여러분들 면도칼로 소나무 큰 걸 자르기가 쉽지 않죠. 다스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고생할 수가 있다. 즉 목다근결이 될 수 있다. 목다근결은 뭐예요? 목이 너무 많아서 또는 목이 너무 강해서 칼을 날이 못 이어진다. 그 말이죠. 자, 간목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신금이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밑에 지지에 통근을 해야 되죠. 통근을 하면 뭐가 돼요? 자기가 신강하게 되죠. 자기가 신강하게 되면 나무를 자를 수가 있죠. 칼이라 할지라도. 자, 통근되어야 자신감도 있고 매사에 진행이 잘 되나, 만약 통근하지 못한 신금은 재성인 간목 때문에 전전긍긍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재물인데 내 힘이 너무나 미약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면도칼로 가서 큰 소나무, 이 아름드리 소나무를 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빚을 수가 있는지. 갖고는 싶어요, 그 소나무를.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내가 면도칼로 자를 수 있는지. 자, 반면에 을목은 뭐예요? 자를 수 있겠죠. 을목은 약한 목이니까. 자, 신금과 을목은 충이 되어서 무조건 꺾어버리게 된다. 그렇죠? 면도칼로 칼로 저기 조그마한 그 꽃 같은 거 꺾기 쉽죠. 그리하여 매사 오래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매사에 가볍고 비난을 받게 되어 인덕이 없고 재물이 오래가지 못한다. 즉 젊어서는 화려한 생활을 하나 말년에는 뭐다? 초라해질 수 있는 암시가 있다. 즉 보석과 꽃이 같이 있다 보니 사치스럽고 방탕하기 쉽다. 을목도 무엇이라 해서 꽃이라고 하겠죠. 신금도 보석이라고 했죠. 보석과 꽃이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사치만 조장해서 오래가기 힘들다. 그 말이죠. 생난과 화류계의 성향이 강하다. 생난과 화류계의 성향이 강하다. 신금과 을목이 있으면 약간 화려하고 보석 같은 걸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생난과 화류계의 성향이 강하다. 편재인. 자, 이거는 왜 편재라고 그랬죠? 자, 편재가 왜 편재라고 그랬죠? 자, 볼게요. 신금과 을목입니다. 자, 보시면, 자, 금은 뭐죠? 신금이고 목이죠. 자, 그래요. 그러면 목에 우리가 지금 신금이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걸 하죠. 그러면 이거 내가 그걸 하는 거 뭐예요? 그가자가 뭐죠? 내가 그걸 하는 거. 그걸 내가 하는 거. 나를 그가는 거고, 극자죠. 극자. 내가 그걸 하는 거 뭐예요? 내가 그걸 하는 거는 재성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내 재산인 거죠. 그래서 재성이에요. 그런데 요게 둘 다 신금, 을금 둘 다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럼 뭐다? 둘 다 양양, 서로 음음끼리 연결된 거죠. 같은 원래 오행은 뭐예요?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어울려야 좋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한다? 정. 그다음에 음과 양이 서로 같은 양양, 대승보다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편재라고 하는 거죠. 편재. 그렇죠? 그래서 편재가 되는 거예요. 신금과 을목은 편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편재인 역마살, 도화살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신금의 을목 편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주색 잡기가 12 구설수에 빠지기 쉽다. 주색 잡기 그 다음에 12 구설수에 빠지기 쉽다. 같은 편제라도 경금의 간목 편제는 가구라도 만든다는 점에서는 좋다. 무슨 말이냐면, 자, 경금은 플러스죠. 간목도 플러스예요. 금금목으로 같은 제인데 같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편제고, 이 두 개는 뭐다? 신금과 을목은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편제인 거죠.
근데 이거는 셈세하고 디테일한 거죠. 그래서 칼 이거 잘못 휘두르면 쓸데없이 꽃 쓸데없는 것을 많이 깎아버리니까 안 좋긴 안 좋은데 경금과 갑목은 뭐예요? 벽갑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금이 갑목을 쳐서 쓸모있는 땔감으로 만들거나 장작을 만들거나 또는 가구라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신금 을목보다는 더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신금과 병화 보겠습니다. 신금은 병화를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많이 했죠. 좋아합니다. 왜?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니까. 근데 신금 병화 입장에서는 신금은 뭐예요? 나를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내가 이쁜 여한테 홀라당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죠. 뭘로 바뀌어요? 수로 바뀌어요. 수는 뭐예요? 수국화로 나를 오히려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신금 때문에 내 정신을 잃어버리고 내 본성이 바뀌어서 화에서 수로 바뀌고 오히려 나를 극을 하는 수로 바뀌어버리니까 좋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병화를 얻으면 이게 뭐예요? 정관이죠. 극하자. 나를 극하죠. 화극금으로.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르니까 이거 뭐다? 정관. 그럼 정관은 뭐다? 사회에 있어서 뭐다?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관은 그것도 좋은 명예. 정관이기 때문에. 자, 병화일주는 신금을 싫어한다. 이야기했죠. 내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본분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음간 입장에서 신금 입장에서는 병화 양간을 좋아하죠. 근데 양간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갑목 기토. 기토는 갑목을 좋아하죠. 갑기합토. 을경합도 마찬가지고요. 자, 신금 정화 볼게요. 신금 정화는 좋다 안 좋다? 기본적으로 안 좋다. 왜? 다 만들어진 보석을 쓸데없이 녹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엉뚱하고 별난 발상을 하기 쉽다. 그 나쁘게 이야기하면 다른 일을 망치는 등 쓸데없거나 객기 있는 짓을 한다. 그 말이죠. 자, 신금의 정화가 있으면 히스테릭한 성격에서 종잡을 수 없는 난폭하거나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이 되기 쉽고 정신병자도 된다. 히스테릭한 면이 있다. 그 말이죠. 신금의 정화가 있으니까 괜히 앉아가지고 촛불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대고 있어요. 기금속을 대고 있어요. 녹이려고. 약간 사이코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해드리는 거고요. 자, 이 정화를 제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이 정화를 제할 수 있는 것은 정화를 제할 수 있는 임수죠. 왜? 정임 한목. 이 정화를 합을 해버려서 뭘로 봐요? 목으로 바뀌겠죠. 개수는 뭐예요? 정개충. 정화 화 개수가 수국화로 정화를 개수가 충을 합니다. 남자인 경우에는 수가 없이 신금과 정화가 있으면 신금 입장에서 정화는 뭐죠? 평관이죠. 염세적이나 무기력해질 수 있다. 수는 뭐죠? 나에게 있어서 금생수로 식상이 되는 거죠. 식신이나 상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식상. 여자는 히스테릭하거나 피해망상에 젖을 수 있어 이성에 대한 혐오감도 뭐한다? 가질 수 있다. 정화가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꽁꽁 얼어 있을 때 겨울철에 날씨가 좀 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해가 뜨면 가장 좋고 해가 안 뜨더라도 좀 그 부근이라도 따뜻하게 데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정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상 써먹을 수 있는 경우다. 즉 해자축에 얼어있는 물을 녹여서 신금의 세공을 도와줄 수 있을 경우는 좋다고 봐야 한다. 자, 신금 무토 기본적으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넓은 토에 보석이 빠지면 찾기 힘듭니다. 자, 무토는 보석을 땅에 묻어버리는 즉 매금을 시켜버리므로 무토 역시 신금에게 좋지 않다. 이 경우에는 몸에 병이 있거나 윗사람에게 시달리거나 신앙 맹신주의에 빠지기도 쉽다. 이 경우에는 갑목이나 을목이 있어서 무토를 어떻게 된다? 견제를 해줘야 된다. 목극토로 견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만 무토나 기토가 있어서 매금될 수 있는 경우에도 신금이 지지에 통근하고 있다면 쉽게 매금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아까 신금이 나무를 빌 때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여기는 없지만 지지에 그게 통근하고 있어서 굉장히 힘이 강하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이 무토나 기토가 있어서 매금될 수 있는 경우도 신금이 지지에 통근하고 있다면 쉽게 매금되지 않고 힘으로 견딜 수 있다라고 보면 되죠. 자, 무토가 신금에게 필요한 경우는 금침수죠. 금침수가 뭐예요? 금이 잠길침, 수, 물, 바닥저, 땅저, 그런 거 되겠죠. 바닥저. 자, 물바닥으로 뭐다? 금이 잠긴다. 그 말이겠죠. 자, 무토가 신금에게 필요한 경우는 자, 금침수점은 뭐예요? 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수가 너무 많아서
보석이 바다에 빠져버린 것 같은 경우처럼 이럴 때는 뭐예요? 수를 막아줘야 되겠죠. 수에 댐을 막아서 수를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다듬어진 보석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가 많은 건 뭐예요? 임수죠. 이 임수를 막을 수 있는 것보다 무토라고 했죠. 무토가 댐을 막아서 큰 물을 막는다. 그랬죠. 큰 물을 막아야 금침수죠. 금이 여러분들 예컨대 바늘을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예컨대 100억짜리를 태평양에서 배 타고 가다 잊어버리면 타이타닉에서 이렇게 흉내낸다가 이러다가 잃어버리면 찾기 쉽습니까?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자, 신금과 기토는 이제 기토는 뭐죠? 조그마한 텃밭이라고 했어요. 길바닥, 진흙탕방에 떨어진 보석과 같이 좋은 결합은 아니다. 여러분들 여기 텃밭에 다이아몬드, 뭐 귀금속 떨어져 있으면 그 신금 입장에서 좋습니까? 별로죠. 자, 기토가 있으므로 임수를 탁하게 함으로써, 자, 기토가 뭐예요? 기토 탁임. 기토가 탁하게 하다. 뭐를? 임수를, 그 말이죠. 그래서 기토가 있으므로 임수를 탁하게 함으로써 안 좋고, 신금에게 안 좋고. 왜냐하면 신금은 뭐예요? 임수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어쨌든 이 경금 때도 임수가 필요하지만 신금 때도 임수가 필요한데, 이 임수가 기토가 있으면 기토 탁임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흙탕물로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신금의 일거리인 갑목을 갑기합토로 뭐예요? 갑목을 끌어가 버리기 때문에, 합과하게 버리기 때문에 안 좋다, 그 말이죠. 다만 무토처럼 묻지는 않고 정화처럼 신금의 본질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뭐냐면 기토는 토가 작기 때문에 그 토가 너무 많아서 금을 묻어버리는 것 같은 현상은 없다. 무토는 뭐예요? 토다 금매가 되겠죠. 그 토의 세력이 세니까. 그리고 정화는 뭐죠? 열이라고 했어요. 열은 뭐죠? 녹여버린다고 했죠. 용광로처럼. 그래서 형질을, 그러한 것을 변형시켜 버린다. 다듬어진 보석을 쓸데없이 원석으로 되돌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안 좋다, 그 말이죠. 자, 신금이 기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화기가 강해서 신금이 녹아내릴 때는, 자, 기토는 뭐다? 습토다. 무토는 뭐다? 습토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토는 화생토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수가 수는 잘 빨아들이겠죠. 이미 삼목이니까. 그런데 이 기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잘 빨아들여요. 화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내리쬐을 때, 자, 하늘이 바짝, 땅이 바짝 말랐을 때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열기 막 훅훅 올라오죠. 말라비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전담이나 농 같은 데 물이 고였으면 여름에 딱볕이 내려진다고 해서 논에 가면은 막 이게 후끈끈해집니까? 사막처럼? 그렇지 않죠. 다 그 습기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열기를 흡수시켜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증발시켜 버리고 열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는 습토다 아니다? 습토다. 따라서 물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화가 비치면 그 화의 열기를 뺏을 수 있다 없다? 뺏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기토가 화를 설기시키는 뭐예요? 기운을 뺀다는 거죠. 화의 기운을 빼기시켜서 화생토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작용을 하게 된다. 신금이 기토를 만나는 경우에는 재성인 갑목을 합거하기 때문에 장애가 있고 일이 더디게 풀린다. 자, 신금이 기토를 만난 경우는 갑목이 왔을 때 갑기합토로 해서 가버리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는 갑목은 뭐예요? 편재예요, 편재. 아니죠, 이제 정금이죠. 아니죠, 이제 정제죠. 이 신금이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갑목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극금, 내가 극을 하죠. 극재, 내가 극을 하기 때문에 보다 재성인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기토를 만나는 경우는 재성인 갑목을 합격하기 때문에 장애가 있고 일이 더디게 풀린다. 자, 여기 보면 신금 정화 안 좋죠. 기토도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논에서 금은 보석을 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쉽게 재물을 얻을 수 있다. 논에서 금은 보석을 캐는 것과 같다. 또한 뜻밖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신금 정화는 안 좋은데 기토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논밭에서 금은 보석을 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쉽게 재물을 얻을 수 있어서 좋다. 횡재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신금 경금 볼게요. 신금 입장에서 경금은 뭐죠? 겁재입니다. 내 재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자, 신금은 다듬어진 세공된 것이고 짜임새가 있으나 경금은 그렇지가 못한 원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신금과 경금이 만나면 신금이 경금을 우습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너는 등치만 크지 안 다듬어지면 애야. 나는 이미 가공되어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신금이야. 이렇게 우습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고 자기중심적 입장에서 경금을 즉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 경금은 뭐라고 했죠? 겁제라고 했죠? 겁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하게 하기 때문에 신금의 죄를 겁탈하게 되어 손재수나 다 된 일을 망치기 쉽다. 경금은 뭐다? 투박한 것이고 신금은 세련된 금이기도 하고 둘이 만나면 새소리가 나게 되고 섞이다 보니 신금이 경금에게 깨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정화가 경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러면 경금을 억제하고 신금의 상처를 감싸 안을 수 있다. 뭐가? 정화가 그렇다. 정화가 이 경금을 녹여버려서 뭘로 만들어요? 훌륭한 그러한 기계나 도구로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신금을 보겠습니다. 자 신금을 보면 같은 신금끼리는 상당히 서로 경쟁 심리 즉 라이벌 심리가 있죠. 그래서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다 보니 서로 잘난 체하고 실제로 상품 가치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자 머리가 샤프하고 결백에 가까운 깔끔하지만 구설 시비가 따라다니게 된다. 설치거나 너무 잘난 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하시하는 경향에서 비롯된다. 신금 있으면 세균성 질환을 주의해야 된다. 신금이 있으면 세균성 질환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 지지에 묘가 있어도 그래요. 묘.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부인과 질환 뭐 그런 게 세균성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묘도. 네, 어쨌든 이 신금과 신금이 있어도 이 세균성 질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신금이 왜 세균성 질환을 의미할까요? 신금과 신금. 아까 신금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금 위에 신금이 있으면 그러는지. 자, 신금과 임수를 보겠습니다. 신금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상관인 임수다. 신금과 임수가 있으면 비상한 머리가 있으며 임수가 있어야 신금이 빛나는 보석이 된다. 자, 상관은 뭐죠? 내 기운을 설계시키는 거죠. 신금 입장에서는 금생수로 내 기운을 빼줘요. 단지 신금은 마이너스, 임수는 플러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뭐다? 상관이죠. 같은 뭐다? 음양이 같으면 식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뭐냐면 딴따라 기질이 강해요. 딴따라 기질. 그러니까 식신하고 상관은 뭐냐면 내 기운을 빼는 거예요. 내 기운을 빼가지고 뭔가 막 이 자랑하고 설명하고 하는 거거든요. 프리젠테이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친구들하고 그래서 말도 잘해요. 다만 식신은 약간 정해진 루틴한 정해진 그러한 거라면 상관은 기발하게 돌출하게 튀어요. 상관인 사람들이 더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상관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더 튀기기 때문에. 상관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자, 상관은 신금 입장에서 임수죠. 자, 금생 신금 입장이니까 여기죠. 금생수, 그렇죠? 자, 이거예요. 상생. 자, 금 입장에서는 내가 생해줘요. 그런데 신금은 마이너스, 요거는 뭐죠? 임수는 플러스예요. 자, 내가 생해준 자, 생자, 그렇죠? 그럼 뭐죠? 양음 있으면 뭐예요? 상관이죠. 같은 거면 식신이에요. 양양 하면 식신, 상관. 상관은 뭐다? 내 기운을 뽑아주긴 하는데 음양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병화가 있어야 그 진가가 끝까지 지속될 수 있다. 즉 임수는 병화가 있어야 제 역할로서 빛날 수 있다. 올해 병화와 임수는 좋다고 그랬죠. 왜?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고 임수는 넓은 호수에서 바짝바짝 햇빛을 빛내게 해주니까 좋죠. 그렇죠? 거기다 신금, 보석까지 또 바짝바짝 해놓으면 좋겠죠. 신금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 병화가 있고 수가 왕하면 보석이 물에 빠져버린 격이 된다. 신금이 어쨌든 신강해야 된다. 밑에 지지에 통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지 중에 금성분이 와야 되는 거죠. 유금이나 신금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뿌리 내지 못한 경우 병화가 있고 수가 왕하면
뭐예요? 보석이 물에 빠져버린 격이 되어서 주색 잡기나 방탕한 생활을 하기 쉽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신금계수 보겠습니다. 계수는 뭔가요? 또랑물 아니면 공중에 퍼져있는 이슬한개. 그렇죠? 자, 계수는 식신이다. 식신은 뭐죠? 자, 아까 신금 입장에서는 금생수, 이것도 계수도 금생수. 내 기운을 빼줘요. 내가 생해줘요. 내 자식들한테 내 기운을 빼주는 것처럼 내가 생해줘요. 내가 밥 벌어서 먹여서 살리잖아요. 내 기운을 빼잖아요. 그게 식신상관이. 그래서 자식을 볼 때 식신을 보는 거예요. 식신상관을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운을 빼주는데, 자, 이거 신금은 요건 마이너스, 요건 플러스죠. 그럼 뭐다? 음양이 다르면 뭐다? 상관. 자, 이거는 마이너스죠. 그렇죠? 신금도 마이너스, 계수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다? 식신이 음양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수는 식신이지만 상관인 인수보다 못하다. 즉, 계수가 있으면 무사 안일에 빠지기 쉽다. 거칠에는 있지만 실속이 없을 수 있다. 어쨌든 상관이 더 도출된 행동을 한다. 더 튀게 뭐 표현한다. 자기를 표현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식신이 발달된 사람들, 식상이 발달된 사람들이 자기 재주를 잘 뽐내요. 그러니까 더 화려하고 언변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요리도 잘해요. 손재주가 있는 거죠. 자, 신금과 계수가 만나면 특별한 재주, 의약품, 식신이므로 전문적인 예능 분야 맛을 갖게 되어 맛이 나오네요. 자, 요리를 잘해요. 식신이 있으면 내 끼를 발산을 잘하니까 잘하겠죠. 맛을 갖게 되어 좋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끝까지 못하고 실속이 없을 수 있다. 자, 이 일하기보다는 자기 머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자기 언제든지 임기응변을 잘하겠죠. 식신이 잘하는 사람들은 임기응변에 굉장히 능합니다. 자, 시상상관은 뭐죠? 우리가 연월일주, 그러니까 연월일시 있었죠. 이 시에 뭐가 있어? 상관이 된다는 거죠. 이 시의 상관은, 시는 뭐죠? 우리가 60세 이상 연말을 말년운이라고 그랬죠. 또는 자식대운. 자, 시상, 금묘화실 기억하시죠? 그때 시상입니다. 시의 위에, 그러니까 시간에 상관이 있으면 예능 쪽에 발달한 것이다. 자, 시는 뭐예요? 나중이고 그 다음에 후세고 그 다음에 상관은 뭐예요? 내 끼를 아주 독특하게 발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능 쪽에 있죠. 우리가 예능 쪽에 발달한 것이다. 옛날 같으면 화류계 쪽이라고 할 것이다. 화류계라니까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딴따라, 속된 말로 딴따라. 우리 그 뭐죠? 광대라는 노래 있죠. 누구죠? 그 가수가 광대. 쌍쌍인가 링 뭐죠? 링쌍인가 링쌍인가 있나? 링쌍 쌍쌍 광대. 리쌍이네. 리쌍. 광대가 딴따라죠. 딴따라. 그러니까 식상이 발달되면 딴따라했고, 참고로 식상이 발달돼야 연예인들 중에도 이 식상이 발달해서 연예인이 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자기 길을 발산한 거기 때문에 식상이 발달돼 있으면 이게 연예계 쪽도 잘 할 수 있다. 특히 신금이 그래요. 신금은 뭐죠? 병화를 끌어들 병신합수 하려고 하죠. 병화는 뭐예요? 밝은 것이죠. 밝은 뭐예요? 조명이에요. 그래서 이 신금일주들이 연예를 지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그때 그쪽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신금은 그렇다. 신금과 계수가 만나면 특별한 재주, 의약품, 식신임으로 전문적인 예능 분야 맛을 갖게 되어 좋긴 하지만 잘못하면 끝까지 못 가고 실속이 없을 수 있다. 일하기보다는 자기 머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별로 언제든지 자기가 응기응변을 잘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시상상관은 예능 쪽에 발달한 것이다. 옛날 같으면 화류계 쪽이라는데 그냥 화류계를 우리가 근데 기생이라고 볼 필요는 없고 그냥 풍류가 즐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딴따라 기질이라고 보면 돼요. 딴따라. 식상은 딴따라 기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간은 인성 하나만 있어서 정신이 살아있으나 음간은 전격이 되기 쉽다. 병화는 최고로 강한 양간이고 계수는 가장 약한 음간이다.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죠. 자, 정합격은 뭐냐면 아마 이게 정합격이 이런 말일 거예요. 정합격. 한자를 한번 바로 쳐볼까요? 이 정자가 아니고요.
따를 종자 이게 맞을 거고 아가 어린아이 자일 거예요. 어린아이 아이야. 격이 이거 정확격은 뭐예요? 아이를 따라요. 누가? 부모가. 우리가 이제 삼종지 들어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늙어서는 아이를 따른다. 아들을 말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여자 삼종지도. 뭐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데 정확격은 뭐냐면 자, 내가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신금이에요. 신금. 근데 전부 주변에 물만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전부 내가 먹여 살려야 돼요. 아생식. 금생수로 전부 이게 살리잖아요. 옆에 수를 다. 근데 내가 약해요. 밑에 뿌리가 신금이 없는데 내가 허약하잖아요. 통굴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옆에 전부 양쪽으로 옆에 봐도 물, 저쪽 봐도 물, 밑에 지질 봐도 물이 그 뭐예요? 내가 오로지 모든 거를 내 기운을 다 빼가지고 이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이 아가 자식이잖아요. 식신상관은 뭐예요? 내 기운을 빼서 먹여 살리니까 뭐예요?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식신상관이. 근데 내가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나한테 뭐 돈을 벌어다 주거나 나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나한테 힘을 주는 건 뭐예요? 인성이죠. 그 다음에 비견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내 주변에 내 기운만 빼가는 사람은 자식들만 있어요. 내가 돈도 별로 없는데 자식들이 막 한 12명이 홍보처럼 돈 달라고 다 손 내민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치겠죠, 내가.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아니, 네가 알아서 잡아먹으라 그러고, 그냥 이 맏아들,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리고 도장을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애들 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마음은 편하죠. 그 숱하게 많은 아이들을 전부 내가 통제하면서 내가 끌고 가려고 하면 나도 약해 죽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자식들까지 다 챙긴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이제 정확격. 그때는 아이를 따라가라. 아이를 따라가는 건 뭐예요? 내가 아이라는 것은 내가 생해주는 거죠. 내가 생해주는 것보다 식신상관이죠. 그래서 식신상관이 많은 경우에는 그냥 다 내 기운을 빼줘버리고 손 들고, 난 손 들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니들 저기 하자는 대로 할게. 그런 의미예요. 정확격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확격은 일주가 세약하고 인수가 없는데, 인수라는 건 뭐예요? 어머니예요. 아생식. 저기 인생아,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기운이 없어요. 식신이나 상관이 많아서 내가 내 기운만 빼줄 줄만 많은 거죠. 일주의 기운을 빼는 격이다. 이 경우 일주는 환자가 피를 토하는 격이니 사는 방법은 식신상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그래 니들 다 알아서 해.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그래야 내가 편하다는 거죠. 식신상관은 내가 낳은 자식이니 자식에게 의지한다고 해서 정확격이라고 한 것이다. 자, 특성 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금 간목 나쁘지 않죠. 자, 간목은 원래는 버거워요. 버거운 재물이에요. 그런데 이 간목이 있음으로써 토다금매를 막아주는 거죠. 왜? 무토가 와서 신금을 토다금매로 묻어버릴 것을 목극토로 무토를 막아주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고, 또 신금 입장에서도 내가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강해서 간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통근도 안 돼 있고 일반적으로는 신금이 간목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그 재성으로만 보면 그래요. 금금목으로 보기 때문에 정제죠. 신금은 마이너스, 간목은 플러스니까 그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이고, 금목이 그 금금목으로 금 입장에서 목을 극을 하기 때문에 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를 이 극제를 해주기 때문에 좋게 본다. 신금 을목은 뭐예요? 별로 좋지 않다. 그냥 무조건 그냥 칼로 휘둘러서 쓸데없이 이 꽃을 꺾어버리는 거다. 병화는 좋죠. 자, 내가 병화에 흡수돼 가지고 병화의 사랑을 빠득받고 병화 햇빛 밑에서 나는 반짝반짝 빛날 수 있어요. 근데 싫은 사람은 누구 싫어요? 병화 입장에서는 싫어요. 그렇죠? 병화가 나는 하늘의 태양인데 그 아장 그 예쁜 그 기금속을 보고 확 눈이 뒤집혀가지고 합을 해가지고 물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수극화로 꺼버려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다.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병화가 좋으나 병화 입장에서 신금은 그런 게 좋은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신금 정화는 안 좋죠. 왜? 정화는 뭐다? 용광로다. 다듬어진 보석을 용광로에다 갖다 빠뜨리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자, 신금부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왜? 토다금매. 그래서 토다라고 다자가 많은 것은 뭐냐면 토다금매. 그래서 안 좋고요. 자, 신금 기토는 뭐 나쁘진 않겠죠. 길바닥 진흙탕에 떨어진 보석이고 기토탁임 각기합토 하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 않다. 자,
신금 입장에서는 이 기토가 뭐예요? 텃밭이라고 했죠.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죠. 그래서 뭐 길바닥이라든가 지리탕에 떨어진 보석이라서 가치가 없고, 그 다음에 기토타김. 자, 신금은 임수가 좋다고 그랬죠. 자, 임수가 좋다고 그랬어요. 물이 있어야 신금이 빛나는 보석이기 때문에 임수가 좋은데, 임수를 기토가 어떻게 해요? 기토타김을 만들어요. 임수. 신금한테 좋은 임수를 기토타김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간목도 좋죠. 신금한테 간목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토가 뭐 어떻게 돼요? 갑기합토. 간목을 신금보다 먼저 끌어가 버려서 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기토가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얄밉죠. 자, 신금, 경금은 좋다 안 좋다? 그냥 고만고만 하는데, 경금이 겁재역할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좋지 않는 거죠. 자, 신금은 경쟁심리가 작용한다. 신금 임수는 좋다 안 좋다? 좋다. 임수가 있어야 신금이 빛나는 보석이 된다. 신금 개수도 좋다. 왜냐하면 신금은 뭐죠? 다듬어진 보석이기 때문에 뭘 싫어해요? 정화를 싫어하죠. 근데 개수가 오면은 정개충, 정화와 개수가 충을 해요. 그래서 꺼버려요. 그래서 정화를 제거하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무토가 와서 토다금묘로 어떻게 해요? 기금속을 묻어버리려고 하는데, 개수가 무기합화를 해서 개수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금 매금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애울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이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치를 생각해 보시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거 절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